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천천히 마음에 새기시고 서둘러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색상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곧바로 미신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음양의 이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미신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학과 천지의 흐름을 깊이 탐구한 사람이라면 색깔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동지는 언제일까요? 바로 12월 21일입니다. 이날은 한 해 가운데 음기가 가장 깊으면서도 양기가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그냥 날짜로 적힌 날로만 보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날을 기운의 전환점으로 보면 천지간 에너지가 교차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오래된 기운이 물러가고 새 흐름이 열리는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한의원에서 미시슬리나의 지슬러 사람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기운을 잘못 다룬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해 내내 일이 꼬이고 몸과 마음이 불안했던 분들, 대개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잘못 잡고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쓰며 맞지 않는 색을 골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를 하나 분명히 짚어보겠습니다. 색은 단순한 시각 효과가 아닙니다. 색은 빛이고 빛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오행과 연결되어 있으며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에 오행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토, 즉 흙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빨간색은 화, 즉 불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겨울이 극에 달하고 양기가 막 돋아나는 때 바로 동짓날은 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핵심 전환점입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겉은 따뜻해 보여도 안으로 기운이 막혀 양기가 솟아오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색이 예쁘다거나 유행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 몸과 마음에 필요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란색을 입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빨간색을 입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중 많은 분들이 기운을 채우려 애쓰다 오히려 더 지치고 상태가 나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기운과 맞지 않는 에너지를 억지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란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은 중심을 세워주는 토의 기운, 즉 비위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이 에너지가 절실할까요? 한 해 동안 끊임없는 사건에 놀라 숨 돌릴 여유가 없었던 분들, 마음이 늘 불안해 가정의 중심을 잡지 못했던 분들, 몸이 계속 약해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었던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동짓날 노란색을 입는 것은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라 흐트러진 기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여기서 노란색은 눈부신 원색이나 강렬한 톤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포근하며 안정감을 주는 자연스러운 색조여야 합니다. 너무 강한 색은 오히려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땅이 튼튼해야 모든 생명이 자랍니다. 흙이 흔들리면 어떤 씨앗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동짓날 내 기운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어떤 띠의 분들이 이날 흙의 기운을 받아 중심을 세워야 할까요? 곧 하나씩 알려드리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원칙만 새겨두세요. 사주에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 흙이 눌려있는 분이라면 동짓날 노란색을 입는 것이 천지의 흐름에 따르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의사로서 수십 년 진료하며 매년 겨울마다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을 미시슬리나 보았습니다. 특히 호랑이띠, 말띠, 원숭이띠 분들이 새해 직전에 몸이 상하거나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1년 내내 과도하게 바쁘고 뜨겁게 움직이며 불의 기운만 쓰고 흙의 기운은 완전히 고갈된 탓입니다. 이런 분들이 동짓날에도 여전히 강한 불기운 색을 입고 흥분된 마음으로 활동하면 봄이 오기 전에 문제가 폭발하듯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 시기를 맞아 강조합니다. 동짓날만큼은 절대 들뜨지 마세요. 움직임을 줄이고 과한 감정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먼저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부가 푸석한지, 가슴이 무거운지, 명치 부위가 차가운지. 노란색은 바로 이런 순간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제 빨간색 이야기도 잠깐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간색 하면 기뻐하시죠. 기분을 돋우고 재물을 부른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빨간색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색이 아닙니다. 빨간색은 불이고 불은 추진력과 발동, 때로는 충돌을 뜻합니다. 원래 기운이 충분한 사람이 여기에 불을 더하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과열로 탈이 납니다. 이미 안정된 상태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면 보충이 아니라 소진이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꼭 전하는 이유는 반대로 불의 기운이 너무 약해 작은 불꽃 하나 피우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기회가 와도 놓치고 결정할 때마다 주저하다 타이밍을 잃습니다. 몸은 차갑고 손발이 시리며 눈빛에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동짓날에도 계속 차갑고 어두운 색만 입는다면 새의 양기는 제대로 피어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제 느낌이 아니라 수많은 진료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짓날은 1년 중 유일하게 불을 지펴도 음기를 상하지 않는 안전한 점화의 날입니다. 다만 진짜 그 불이 필요한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삶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과 실행력, 결단력이 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5가지 유형을 모두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의 기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늘 마지막 순간에 벽을 만났다면 분명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은 충분한데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기회가 오지 않았던 분들, 건강검진은 정상인데도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빨간색에 관한 이야기를 특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동짓날 색만 제대로 맞추면 앞으로 모든 게 잘 풀리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하루만 잘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동짓날은 그저 시작 버튼입니다. 2026년을 향한 첫 스위치일 뿐입니다. 이 스위치를 제대로 눌러야 뒤에 이어지는 모든 장치가 작동합니다. 잘못 누르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붙여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려는 분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이제부터 노란색이 필요한 6띠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띠는 입어라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빨간색으로 기운을 깨워야 할 유형들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문을 연 뒤 어떻게 걸어갈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짓날,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짓날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 흐름이 은밀하게 바뀌는 관문입니다. 저는 오랜 상담과 진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노력 부족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중요한 전환점에서 흐름을 거스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흐름에 맞서는 가장 작고 쉬운 실천이 바로 색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차림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색에 담긴 오행의 에너지와 연결된 실질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동짓날 노란색이 필요한 6띠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띠만 보지 마시고 올해 내 상태를 함께 돌아보세요. 띠는 겉껍질일 뿐 진짜 핵심은 지금 내 기운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소띠입니다. 소띠는 원래 흙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노란색과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오히려 톡과 쉽게 약해지는 띠입니다. 소띠분들은 늘 묵묵히 참고 짊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빨리 달리지는 못해도 무거운 짐은 끝까지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점이 됩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지면 흙이 먼저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버티지만 중년 이후 몸에 이상이 생기고 돈은 벌어도 모이지 않으며 가정에 잦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띠에게 동짓날 노란색은 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뿌리를 다시 세우는 행위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그 위에 재물과 행복이 쌓입니다. 색은 강렬하기보다 부드러운 톤으로 올해 다시 뿌리를 내리겠다는 조용한 다짐을 하늘에 전하는 마음으로 입으세요. 두 번째, 용띠입니다. 용띠는 겉으로는 당당하고 힘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물의 기운을 품어 흔들리기 쉽습니다. 외면은 강해도 내면은 불안하고 잠이 깊지 않으며 생각이 많아 몸이 쉽게 허해집니다. 특히 동지는 물기운이 강한 날이라 어둡거나 차가운 색을 입으면 습기가 쌓여 봄의 피부, 관절, 소화, 감정에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용띠에게 노란색은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입니다. 온몸을 노랗게 할 필요 없이 가슴이나 배 부근에 살짝만 더해도 기운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 양띠입니다. 양띠는 마음이 여리며 기운이 잘 흩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착한 성품은 장점이지만 기운이 퍼지면 좋은 기회도 붙잡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와도 스치고 사람들과 잘 지내도 실속 있는 도움은 적습니다. 이는 토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동짓날 노란색은 흩어진 기운을 한데 모아줍니다. 이날 이후 내면의 안정감이 커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개띠입니다. 개띠는 책임감이 강한 것이 장점이지만 과하면 몸과 마음이 소진됩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까지 떠안고 버티다 보면 흙은 눌리고 불은 치솟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운명이 아니라 혼자 너무 많이 지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동짓날 노란색은 이제 혼자 다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제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섯 번째,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빠르고 영리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뿌리가 얕다는 점입니다. 생각과 행동은 신속하지만 기반이 약해 상황이 바뀌면 금세 흔들립니다. 동짓날은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라 화려하거나 강한 색으로 기운을 흩뜨리면 봄의 판단착오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원숭이띠에게 노란색은 속도를 늦추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나아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야 진짜 재능이 빛을 발합니다. 여섯 번째,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순해 보이지만 외부 환경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좋은 상황이면 잘 따라가지만 나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운보다 내 안의 흙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짓날 노란색은 이제 나를 다시 추슬러야 한다는 내면의 다짐입니다. 흙이 튼튼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6띠에게 동짓날 노란색은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라 천지의 기운과 내 상태가 딱 맞아떨어지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많이 입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 자리에, 내 상태에 꼭 맞게 입는 것이 진정한 기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축하의 색이 아니라 시동을 거는 색입니다. 이미 잘 달리는 사람에게 더 속도를 내면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멈춘 사람에게는 이 한 번의 점화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며 이미 아셨을 겁니다. 노란색은 뿌리를 세우는 색이고 빨간색은 움직임을 깨우는 색입니다. 하나는 기반이고 하나는 추진력입니다. 동짓날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2026년 한 해의 출발 방향입니다. 어떤 기운으로 시작할지, 어떤 마음으로 새 흐름을 맞을지 결정하는 바로 그날입니다.